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품사에 들어왔습니다. 품사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명사를 우리가 어디다 넣었냐면 체연에다 넣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9개의 품사하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7개 하고 연결했었던 그 칠판 가득히 썼었던 거 있죠.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워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체연에 속하는 두 녀석을 또 공부할 거예요. 체연에 속하는 대명사, 수사를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체연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죠. 주체로 쓰이는 거라 그랬죠. 주로 뭐라고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등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대명사, 수사, 그 다음 명사 합해서 체연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관계연에는 조사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한다? 바로 요 체연 뒤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준다. 어떤 관계냐면 문장에서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연결을 해서 이제 대명사부터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은 없어요. 자, 첫 번째 교재에 뭐라고 했냐면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예문이 있어요. 자, 시간 있는 내가 갈게 하고 그 내가 갈게 있죠. 자, 보세요. 시간이 있는 내가 어쩌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간이 있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용언 있다 뒤에다가 는을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앞에 있는 시간 있는이 나라는 명사를 나라는 대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주게 되는 바로 관형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 얘기하면 뭐 관형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결국 있다라는 얘는 학교 문법에서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라고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서는 얘를 동사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경우에는 이제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 그냥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을 따라서 있는이라는 동사가 뭐예요? 어미가 붙어서 뒤에 있는 나라는 무엇을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요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렇게 관형사가 직접적으로 앞에서 수식하는 것은 어색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요 문장을 주고 두 개 문장을 주고 어색하니 어색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즉 관형사가 수식하는 것은 체연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명확하게 막바로 관형사로서 수식할 수 있는 녀석은 무엇밖에 없다? 체연 중에 명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대명사나 수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에는 조금 어색하다 이런 얘기인데 대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은 받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제가 조금 이제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헷갈릴까봐 지난 시간 했던 걸 잘 알면은 전혀 헷갈리지 않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나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얘는 품사예요, 품사. 그러니까 관형의 즉 뒤에 있는 체연을 수식하도록 태어난 관형사라는 품사를 가진 녀석, 예를 들어서 새 뭐 이랬잖아요. 새 친구 할 때 새. 얘는 사전 찾아보면 그냥 뭐예요? 관형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관형어라는 건 뭐냐면 있다. 이건 사전 찾아보면 뭐예요? 동사 혹은 형용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뭐예요? 뒤에 있는 체연을 수식할 수 있도록 는으로 어미를 붙여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품사 자체는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장 성분은 어미가 붙음으로써 관형어로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녀석은 뭐예요? 품사가 관형사이면서 문장 속에서도 관형어로 새 친구 했을 때 문장 속에서도 관형어로 쓰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품사 명칭과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명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형어와 관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 이해를 아직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부연 설명드렸어요. 자,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를 또 기다리시고요. 자, 그 다음 인칭 대명사. 자, 대명사는 두 개의 대명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명사는 인칭의 대명사하고 인칭 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로 나눕니다. 아유, 이거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명확하게 그냥 알 수 있죠. 인칭이다 그럼 뭐예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지적한다, 지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뭐예요?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지칭.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자, 먼저 요걸 얘기하고요. 미지칭, 그 다음에 부정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미지라는 것은 미지의 뭐 있잖아요. 그쵸? 미지의 세계. 그쵸? 미지의 세계니까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대표적으로 누구 나올 때. 부정칭은 뭐예요? 아무. 자, 요건 뭐예요? 요건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부정은 뭐예요? 긍정, 부정 얘기한 부정이 아니라 정하지 못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무나가 지칭하는 사람은 정해지지 않은 정말 누구나 와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everyone이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anyone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미지칭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냐? 알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지는 누구? 그래서 미지, 알 수 없는 존재. 부정은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존재. 그 다음에 나온 게 제기칭이죠. 제기칭. 자, 제기칭이다. 그럼 뭐, 제기칭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제기 대명사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주로 3인칭에 주로 쓰여요. 주로 3인칭에 쓰여서 앞에 한번 나온 것이 다시 반복될 때 쓰는 것을 제기대명사, 제기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은 자기만 잘 살길 바란다 했을 때 그 정치인은 그 정치인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만 하면 이 3인칭의 대상을 자기로 다시 받아주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제기칭이라고 제기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미지칭하고 부정칭하고 주의할 거 하나 나왔죠? 누구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구 왔냐? 이거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누구 왔냐? 이렇게 집에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때 요 누구는요, 미지칭이 될 수도 있고, 부정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미지칭이냐면 누구의 힘이 더 주어져 있을 때, 도대체 누가 온 건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에는 미지칭으로 쓰인 것이고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소리가 쿵쿵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온 것이 틀림이 없느냐 쪽으로 갈 때,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방문한 거 아닌가 지금? 방문자가 있는가 했을 때는 여기 누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정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왔다가 강조될 때에는 부정칭, 누구가 강조될 때에는 미지칭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녀석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오다에 집중하면 부정칭, 그 다음에 누구에 집중하면 미지칭. 요것만 여러분들이 살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딱 하나 주의할 거, 당신 있죠? 당신.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당신. 당신 왜 이러세요 하고 2인칭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3인칭도 되죠. 그죠? 우리 어머니께서는 동양화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당신께서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인칭의 대상을 좀 높여서 부를 때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근칭, 중칭, 원칭이라고 했는데요. 가깝다, 중간이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그저 나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것저것 그것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물을 얘기하는 거고, 곳을 붙이면 것을 붙이면 사물이요, 곳을 붙이면 장소라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 있습니다. 부정칭과 미지칭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정칭과 얘도 부정칭 지시대명사가 있고 미지칭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부정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가 쓰이고요. 아무, 것, 아무, 곳. 그죠? 미지칭의 경우에는 어느, 것, 그 다음에 어느, 곳. 물론 거기에 무엇, 어디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띄어쓰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뭐만 붙였었죠? 요거만. 됐습니까? 자, 요거만 붙여 쓰고요. 나머지 전부 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그래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 주세요, 아무 것이나 주세요라고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나머지는 두 개의 단어로 보고 전부 다 띄어 써야 된다라는 것만 살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는 부정, 그 다음에 어느는 미지칭이라는 거, 미지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이 있죠. 품사의 통용. 자, 품사의 통용이라는 건 뭐냐?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에서 품사의 통용이 나왔어요. 그럼 품사의 통용은 모든 품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는데요. 이겁니다. 품사가 통하여 쓰인다라는 얘기죠. 서로 통한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바로 내가 말하던 분위기 좋은 식당이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뭐뭐뭐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잘 보세요. 가가 뭐예요? 주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주격 조사가 붙어 있죠. 주격 조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녀석이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체언이란 말씀이죠. 그죠? 체언이에요. 체언은 명대수잖아요. 그렇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 중에 이 녀석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물, 지시대상을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지칭한 거니까 대명사구나 숫자도 아니니까 끝났죠. 이건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보세요. 그렇게 찾던 분위기 좋은 식당이 여기 있었네. 그랬어요. 땡땡땡땡리링 여기 있었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녀석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어 라고 앞에서 있다라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술어를 수식하는 녀석 뭐예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품사가 부사로 쓰이고 있는 녀석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품사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가 붙어 있는지, 앞뒤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지 관계만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품사의 통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명사 끝났으니까요. 수사로 한번 들어볼게요. 수사. 자, 체언 중에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는 당연히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사하고 그 다음에 서수사로 나눕니다. 그럼 이거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얘는 뭐야?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 그죠? 셀 수 있는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거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거 서수사.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너 딱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양수사 쪽이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요 딱지 너의 몇 번째 딱지야? 하나, 둘, 셋, 넷, 7번째 딱지야. 순서니까 서수사 쪽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 뭐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 녀석은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뭐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예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해서 결국 헤어졌어.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예외적인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 둘은 서로 미워서 어쩌고저쩌고 했어. 헤어졌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관형사가 둘이라는 수사를 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명사를 보통 관형사가 수식을 하고 대명사, 수사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가 수식을 잘 안 한다,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혹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에서 사람이 생략된, 그렇죠? 그 두 사람에서 요게 띡 생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생략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앞에서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관형사로서 두 개가 전부 다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 품사마다의 어떤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문제화, 가장 기본적인 문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그냥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 예문 보세요. 사가 둘에 배 하나. 그래서 개수를 세고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바로 수량을 나타내니까 양수사. 내 바람의 첫째는, 내가 바라는 것의 첫째, 둘째는 무엇? 첫째, 둘째, 셋째, 바로 순서를 나타내니까 서수사.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 쭉 예를 들었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열 이상의 둘째는 리을을 탈락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이건 문제가 없어요. 자, 둘째,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째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붙여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개수가 넘어가서 12로 넘어가면 12째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이 되면 22째가 됩니다. 22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12째, 22째.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채점하는 12째 답안지다. 그래서 12째 답안지다. 즉 여기에 리을을 붙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세에서 만들어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나 오늘 12개째를 하고 있다. 내가 채점한 것이 12개나 된다. 그 수량을 나타낼 때는 리을을 붙여도 12째, 22째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2째 자리에 앉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순서를 나타낼 때는 리을을 붙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양을 나타낼 때는 리을이고 순서를 나타낼 때는 리을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 쓰이면 여러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예문 하나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와 관형사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조사가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 보통 수사이고 뒤에 체언을 수식한다면 수관형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사, 수관형사로 사전에 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의 얼굴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얼굴 얘는 당연히 뭐예요? 명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 이거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수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 녀석이 붙어 있고 요 전체가 뒤를 수식하여 무엇으로 쓰이고 있어요? 관형어로 쓰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당연히 뭐예요? 관형격 조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을 관형격 조사로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그냥 수사. 됐습니까? 체언 중에 수사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로 쓰이며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힘주어서 정리해드린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전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건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옆에서 수식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관형사네. 근데 그냥 관형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의 출신 성분을 조금 밝혀서 수관형사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도 10년, 이것도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 주니까 수관형사.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관형사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사명사. 수사가 이게 품사의 결국은 통형과 같은 얘기인데요. 수사가 결국은 명사로 쓰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는 첫째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뭐예요? 자, 첫째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여기서 뭐예요? 조사 붙이면서 이 녀석이 명사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첫째는 이렇게 돼 있죠. 첫째는
자, 여기도 뭔가 붙었죠. 그죠? 뭔가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붙었으니까 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첫째는 지난해 공무원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수사라고 이야기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건 뭐예요?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라는 순서를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의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먼저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첫째는 자 실제 숫자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 6월 10일 이런 것들은 날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그 다음에 첫째는 이건 뭐예요? 좀 다른 뜻, 숫자의 개념보다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명사로 처리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명사 수사, 체언의 나머지 두 개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결국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그죠? 그죠? 대명사, 사람을 대신하는 인칭대명사, 사물, 장소 등을 대신하는 지시대명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미지칭하고 부정칭, 제기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좀 낯선 얘기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사 같은 경우에는 열둘째 이거 있죠? 열둘째 이런 것들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품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다른 문법적인 요소들, 문법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조사, 이 시간의 마지막 내용, 조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관견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는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품사의 이름이죠. 그래서 얘는 단어다. 그래서 얘는 띄어써야 된다? 아니다. 띄어쓰기는 안 한다. 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녀석이 독립성이 강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앞에 있는 녀석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분리될 수 있어서 이 녀석은 단어로 처리하면서 단어로 처리하고 그렇지만 띄어쓰진 않는다. 뭐 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활용하는 녀석이 있다 그랬어요. 조사 중에 격조사, 서술격조사는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이 녀석은 활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활용을 한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모두 다 활용을 하지 않는데 조사 중에 이다만 활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격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격조사. 자, 격조사라는 것은 참 격이 달라, 격이 높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주어의 자격을 나타낸다. 그럼 주격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어의 자격을 나타낸다는 복격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격을 나타낸다. 그럼 서술격조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썼으니까 이걸 지우는 게 낫겠네요. 그죠?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격조사에다가 앞에다가 주격조사. 그죠? 보어 역할을 한다. 복격조사.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목적격조사.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를 역할한다.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 자,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형어 역할을 한다. 관형격조사. 부사 역할을 한다. 부사격조사. 뭐 이거예요. 뭐. 그죠? 그 다음에 감탄어, 독립어의 역할을 한다. 그게 독립격조사 그게 없고요. 여러 유명한 건 혹격조사예요. 혹격조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가, 깨서, 에서, 이라서. 그래서 이건 좀 독특한 것만 제가 예문을 써드렸으니까 한번 예문을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주격조사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에서. 단체가 주어일 때는 정부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에서를 쓴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보세요. 을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나는 커피가 마시고 싶다 같은 경우죠. 그렇죠? 무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뭐예요? 커피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주격조사가 아니라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목적격조사처럼 지금 바뀌어 쓰인 녀석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청와대에 다닌다, 청와대를 다닌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청와대에 다닌다 하면 부사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부사어가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다를 아름답지를 않다라고 목적격 조사 붙여버리니까 목적어가 돼버리고 않다라는 것 자체가 타동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이런 걸 눈여겨보시면 될 거다 그런 얘기고요. 서술격 조사 활용하는 것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격 조사 보시면 이것도 주의할 것이 물이 된다, 물 된다. 요건 전부 다 보어예요. 그죠? 자, 물 된다. 얼음이 물 된다. 얼음이 물이 된다. 이건 전부 다 복격 조사 쓰인 보어. 복격 조사가 생략된 보어예요. 그런데 물로 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요건 뭐예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부사격 조사가 붙은 명사 물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만들어진 됐습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 다음, 자, 보격 조사 봤고요. 부사어, 부사격 조사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거예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찾아라 그러면 곧잘 찾아요. 얘 뭐냐 그럼 주어요. 얘 뭐냐 목적어요. 얘 뭐예요? 보어. 요건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공부만 하면 보어는 더 쉽죠. 그죠? 되다 아니다 하고 호응하는 녀석이니까. 그죠? 신경만 조금만 쓰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관형어. 그 다음에 이런 건 쉽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부사어가 나오면 학생들이 망설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뭔지 모르겠지. 그럼 부사어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조사인지 잘 모르겠지. 그 부사격 조사야. 무슨 말이겠죠? 즉 나머지 관형어다,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 서술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해내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구분해내고 나머지 찌끄러기는 전부 다 부사나 부사어로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집에 가는 길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나는 주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가다 서술어잖아요. 그죠? 편지를 목적어잖아요. 쓰다 서술어잖아요. 근데 집에 길에 너에게 이게 뭐지 도대체? 전부 다 부사어예요. 무슨 말이겠죠?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를 때, 그죠? 명확한 건 무엇인지 모를 때 부사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형격 조사도 유일하게 의 쓰이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어 바로 혹격 조사가 야 이렇게 쓰이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전부 다 격조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 한번 볼게요.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예요. 접속조사는 뭐 하는 건가요? 바로 접속, 즉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녀석이 접속조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연결하긴 연결하는데 어떻게? 바로 같은 자격. 요게 포인트예요.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 예문 한번 보세요. 보리와 복실이는 사이좋게 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마리 강아지가 놀고 있어요. 근데 요 강아지가 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녀석이 힘이 세서 더 이겨가지고 둘이 놀고 있는지. 물론 얘네 둘이 만나면 안 놀아요. 얘는 항상 궁금해서 쫓아오고 얘는 도망가다가 짖으면 얘가 또 기죽어서 숨어있고 맨날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람 말고는 관심 없는 개고요. 이 녀석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키우는 복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관심 많고 먹을 것도 뭔가 땅에 떨어지면 다 주워 먹고 얘 뭐 아주 까다롭게 먹을까 안 먹을까 막 가리고 그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면 푹 뱉으면서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 녀석이에요. 예, 얘는 지가 인간인 줄 알고 얘는 지가 개인지 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안 놀아요. 둘이 잘 안 놉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정에서 보리와 복실이는 논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 둘은 어떻다?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리는 복실이와 사이좋게 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보리가 주체가 되어서 노는 거예요. 그죠? 보리는 주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복실이와 이렇게 됐어요. 그죠? 논다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주체가 되고 놀기는 노는데 얘하고 논다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예요? 부사격 조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니까 보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랬어요. 자, 보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어떻게 하면 행복한다? 보리와 함께 있을 때 있다. 어떻게 있다? 보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역시 또 부사. 그죠? 부사격 조사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뭐라고요? 같은 자격으로 둘이 같은 자격으로 쓰여야만 접속 조사가 된다. 그거 아니면 뭐다? 부사격 조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 조사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뭐예요? 자, 격조사, 접속조사, 그 다음 마지막 조사가 뭐가 있냐면 보조사가 있습니다. 자, 격조사가 있었고요. 접속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조사. 보조사는 뭐냐? 조사는 조사인데 보조적인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선 주의하실 건 뭐냐면 많은 그려 그래. 그쵸? 많은 그려 그래. 이것들이 뭐냐? 조사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조사로 쓰이는 녀석. 또 부터커녕 요. 요는 앞에서 오요 구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했었던 거예요. 그죠? 요 녀석들이 조사라는 거를 까먹기 쉬워요. 그래서 특히 부터커녕 같은 거 쓸 때 이 앞에 이거 띄었어야 되나 붙였어야 되나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얘네들 뭐예요? 붙였어야 됩니다. 왜? 조사입니다. 보조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 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머지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보조사는 격조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격조사가 들어갈 위치에서 격조사처럼 쓰이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의미를 해주는 녀석이에요. 어떤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인 격조사가 붙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곳에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 있죠. 제가요, 정말요, 공부를요, 열심히요 했거든요. 모든 문장 성분에 다 붙고 있죠. 그죠? 이런 보조사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거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들이에요. 주의사항들 뭐냐면, 자, 다른 품사로도 나타나는 조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가치도 이거 띄어쓰기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사실 뭐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를 쓸 때마다, 뭔가 어디다가 뭐 글을 쓸 때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선생님은 인터넷 열어놓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가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붙였어야 되나 띄었어야 되나 이거 고민이 될 때마다 제가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다 써놓고 보면 띄어쓰기 틀리거나 맞춤법 틀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같이 함께 그죠? 나와 가치를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같이. 함께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라든가, 그죠? 나와 같이, 나와 함께라는 의미,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것과 같이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다름없이, 요런 의미로 쓰일 때, 이 녀석은 무엇이다? 부사로 쓰이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같이, 매일같이, 이건 뭐예요? 보조사입니다. 그렇죠? 처럼이나, 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쓰일 때, 그죠? 이렇게 쓸 때는 붙여 쓴다. 이런 얘기죠. 왜? 이 녀석들은 보조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소같이처럼 나타내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 있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돈 밖에 모른다, 가질 밖에 해서
조사 그것 말고 그 외의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돈밖에, 가질밖에 이런 것들은 조사고요. 그죠? 조사. 그 다음에 가질밖에는 어미고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체언 뒤에 바로 붙을 때, 이런 경우에는 너밖에, 합격자는 이거 그게 아니군요. 돈밖에 했을 때는 자 이겁니다. 밖에. 돈밖에 없다. 혹은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체언 바로 뒤에 붙잖아요. 그렇죠? 체언 바로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조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지다 했을 때 가질밖에.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어미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너 밖에도 이건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안과 밖 할 때 그 밖처럼, 그렇죠? 안과 밖에 할처럼 그 밖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것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너의 외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사죠. 이 녀석은 명사. 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다, 조사, 누구보다, 이 경우 누구보다 대명사 뒤에 붙어서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죠. 그 다음 너는 보다 객관적으로, 이건 뭐예요? 부사죠. 한층 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다, 같다, 그 다음에 밖에 요거, 밖에, 그 다음에 같이, 그 다음에 보다. 이런 것들 구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거, 요거 조사의 쓰임에 제약이 있는 거, 요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해보시면 돼요. 불굴의 의지는 되는데, 놀라운 불굴이라든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든가, 관형어로 수식을 한다든가, 불굴이 불굴을 불굴해.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사한 예들을 보여준 거고요. 미연의 방지도 마찬가지죠. 애는 쓰이는데 나머지 쓰기 어렵다. 유사한 예를 또 밑에다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 찾아라 하는 경우, 예문들을 쭉 주고서, 그죠? 불굴의는 되는데 불굴이 불굴을 불굴애가 안 되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무엇일까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주의사항은 같이, 밖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였죠? 보다. 이 녀석. 그죠? 요 세 가지 어떻게 품사들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 그거만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암기를 꼭 하시고 실제 사용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역시 마찬가지 뭐죠? 정리 노트 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분사이다. 오케이. 맞는 설명이죠. 명사와 달리 관형사와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관형어의 수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네요. 알 수 없는 대상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를 미지칭 대명사. 자, 알 수 없다 그러면 미지의 세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주어를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 다시 가르치는 거 제기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에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수사도 대명사와 같이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 어렵다 그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명사나 수사나 모두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예외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예외까지 여러분이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만 사람을 만나도 답은 하나이다. 만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뭐예요? 명사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이 뭐죠? 앞에서 사람을 수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예요? 관형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3번. 보기에 기역과 니은의 품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묻고 있는 거냐면 거기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죠? 거기가 내가 마련한 밭지야. 그래서 자, 이게 조사 붙었죠. 그죠? 조사 붙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체언일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체언 중에 대명사네. 대신 쓰이는 거네. 장소를 나타내는 거네. 지시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고구마는 거기 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심어라. 심다를 수식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부사.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답은 1번. 됐죠? 자, 밑줄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문장은 무엇이냐고 했어요. 자, 밑줄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 자, 어느 곳, 아무 곳, 어느 것, 아무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것, 요거만 띄어쓰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띄어써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주의해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문장의 누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오늘은 보리의 생일. 평소 자주 우리 집에 놀러오는 보리 친구 넷을 초대했습니다. 문소리가 납니다. 보리가 나갑니다. 보리 친구다. 나는 묻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친구 4명 중에 하나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죠. 그쵸?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왔고 친구가 왔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어요. 누구 왔니?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강조를 준 걸까요? 왔다에 강조를 준 걸까요? 누구에 강조를 준 걸까요? 당연히 올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4명 중에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지칭이다. 그렇죠? 자, 누구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미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가 있어요. 자, 주로 체언비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뜻을 더해주는 오케이 맞죠. 언제나 체언 등과 결합하여 쓰이기에 어미처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어미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는 분명히 단어라고 얘기했죠. 품사에 들어가면서요. 자, 조사는 가변적이지 않지만 서술격 조사는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서술격 조사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이다. 됐죠? 조사는 쉽게 생략되고 조사끼리 쉽게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사가 몇 개씩 연결될 수 있어요. 뭐뭐만도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조사가 여러 개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단어는 뭐냐고 그랬어요. 자, 열둘. 아, 이거군요. 그렇죠? 둘로 쓰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어서 양을 나타낼 때. 두로 쓰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서를 나타낼 때. 그죠? 자, 그러나 당연히 둘째 열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리을로 붙여 써야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내일의 추적이라 성편을 믿고 있다. 벌써 몇 번째 송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12번째 송편이네요. 그죠? 그러면 세어서 12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둘 써야 되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가족이다. 가족을 보면 나는 자리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부분이 목적어가 아닌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학교를, 그 다음에 커피가, 그 다음에 피자, 그 다음에 실용음악 학원. 그럼 뭐예요? 학교를 다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적격 조사 그냥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죠. 피자를이 어떻게 된 거죠? 생략된 거로 보죠. 그래서 명사 하나만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이건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주격 조사가 쓰이고 있지만 이건 뭐라고 했어요? 를 대신에 쓰인 거라고 했죠. 전용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어 맞습니다. 그러나 애 다닌다 이건 뭐예요? 부사격 조사라고 했죠. 부사격 조사.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바로 부사가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다 얘를 안 쓰고 를 쓰면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 목적격 조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밑줄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문장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밑줄 중에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거. 자, 같이네요. 같이. 그죠? 요건 붙였었고요. 요건 띄었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붙였었네요. 그죠?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렇게 붙였었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의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랬죠. 바보가치 같은 경우엔 조사로 쓰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조사, 뭐뭐처럼 해가지고 조사로 쓰인 거 틀림없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너도 같이 있었다면 이건 뭐예요? 함께라는 의미로 쓰인 부사죠.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띄어쓴 거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했던 것과 같이 다르지 않게 앞에 쓰인 거죠. 이건 뭐예요? 부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매일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 얘는 붙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부사인데 붙였었으니까 이 녀석이 답이 되고 띄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터키는 동맹관계다 그랬어요. 자, 요 과 같은 경우에는 접속조사이냐 아니면 격조사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격조사는 부사격조사라고 그랬죠. 자, 접속조사가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둘이 대등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대등. 그죠? 그럼 한국과 터키는 동맹관계에서 둘이 대등하게 동맹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접속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0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들 일사천리로 쉽게 쭉쭉쭉 풀어냈다면, 그리고 답인 것과 답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면 충분한 공부가 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